세 번째 세션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검찰총장 지금 청문회를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뭐 이야기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네. 청문회 끝나진 않았습니다만은. 하루 종일 뭐, 네, 네. 오늘 하루 종일 하죠.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윤석열 총장이 오늘 이제 모두 발언을 나온 네. 걸 제가 이제 읽어보고 왔습니다. 네. 오늘 폴변님, 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A24님께서 두 분이 최고 저희 격려해 주시려고요.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슈퍼챗으로 후원해 주셨습니다. 자, 거기서 윤석열 검찰총장 네. 후보자가 뭐라고 하냐면은 어디까지나 국민의 곁에 섰겠다. 어떤 특정한 정책이라든가 또는 정치 세력과 하지 않고 오히려 중립을 하겠다. 이런 점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자, 이것이 청문회용인가? 아니면 원래 정말 나는 보복하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깡패지 않느냐. 그리고 한 개인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저도 그 말은 참 좋아하는 말입니다만, 그런 말을 했던, 윤석열이, 그러나 지난 행동을 보십시오. 말과 행동이 같지 않았던 점에서 오늘 모두 발언을 제대로 볼 수 있겠는가. 윤석열 씨가 본인이 무슨 특정 정파, 세력, 정치와는 관련이 없이 검찰 바라보고 가겠다라고 했는데, 저는 지난번 윤석열 씨가 서울중앙지검장 임명이 되고 나서 이제 이른바 후배 기자들에게, 후배 검사들에게 나름대로 공문을 내렸어요. 근데 그 공문에 적폐청산을 위하여 검찰이 나서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적폐청산은요, 정치 용어예요. 검찰 용어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뭐가 적폐입니까? 누가 적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의 적폐가 뭡니까? 위법된 형사법이나 현 관련 법에 위법된 사람에 대해서 위법을 기소하는 게, 수사하고 기소하는 게 검찰의 업무예요. 적폐청산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적폐청산의 표현을 쓴 것 보고 이 사람은 정치인이다. 크게 되겠다. 여기서 이 정부에서 크게 되겠다. 왜? 정부의 코드하고 착 맞추는 걸. 물론 벼락 출세했기 때문에 코드 맞출 수밖에 없죠. 출세시켜준 사람한테 해야지. 어쩔 수밖에 없겠습니다만은 적폐청산이란 아주 적극적인 표현을 쓰는 것보다 이 사람은 정치인이다. 출세하겠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출세했습니다. 검찰총장까지 왔습니다. 그 입에서 적폐청산이 검찰에 나서겠다고 했던 그 입에서 검찰이 객관적으로 수사를 하고 객관적으로 무슨 정당하게 하겠다? 누가 믿습니까? 이미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가 해왔던 지난 1년여 동안에 중앙지검에서 해왔던 수사 결과들 어떻게 했습니까? 전 정권 사람들 죽이기 위해서, 제가 거듭 말하지만 현 정권 사람들 전 정권에 대한 그 형사 잣대로 되면요 깜빵 많이 갑니다. 정말 많이 갑니다. 그래놓고 지금 와서 무슨 객관적으로 했다? 정당성 있게 했다? 그건 아닌 겁니다. 정말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이제 그 윤석열 이 총장 후보는 저는 확신범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끔 보면은 히틀러도 확신범이었고요. 차우세스크도 확신범이었습니다. 마오쩌둥도 이런 말할 수 없는 확신범이죠. 자기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이거는 검찰의 중립성과 그다음에 사회의 그 불의를 내가 처단하고 있다. 이 검사들이 거기에 대해서 아주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검사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검사류의 한 종이 바로 윤석열입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적으로 봅시다. 윤석열이라는 사람하고 문재인하고는 여러분 한 배를 탔습니까? 안 탔습니까? 완전히 둘이서 손잡고 한 배 탔습니다. 적폐청산이라는 배 이름에 탔습니다. 거기다가 윤석열하고 문재인하고는 운명 공동체입니까? 운명 공동체가 아닙니까? 운명 공동체입니다. 한 몸이에요. 문재인이가 어떻게 되면은 윤석열도 그 옆방에 있습니다. 703 있으면 704호에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두 사람이 앞으로 갈 일, 특히 검찰총장 후보인 윤석열이 갈 길이라는 것은 뻔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입으로 좋은 말을 하고 정의가 어쩌니 불의가 어쩌니 하더라도 윤석열이 갈 길이라는 것은 안 보고 비디오, 봐도 유튜브, 확신범에 말하자면 갈 길인 겁니다. 그 확신은 누구와 함께 하겠습니까? 문재인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의 창이다. 문재인의 날카롭게 벼린 칼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지금 근데 제가 안 봐도 비디오인데요. 증인들 다 도망갔다고 지금 올라오고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한국당 어떻게 할지 제가 빤한데 지금 한국당 얘기 지금 푹푹 완전히 속이 썩는다고 그러는데 안 봐도 이거야말로 유튜브죠. 네. 네. 사실
역대 저도 이제 검찰 출입 기자를 네. 해봤습니다. 네, 잘 그래서 알죠, 검찰에 역대 대해서. 검찰총장들도 뭐 아는 사람도 네. 많이 있고요. 뭐 많이 관찰해 왔습니다. 그리고 뭐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하면 또 관심 있게 봅니다. 뭐 과거에 제가 이제 그런 뭐 취재 경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검찰총장이 청문회 한 이유, 아니면 검찰총장이 이란 자리가 있은 이유, 이처럼 정치적으로 논란이 됐던 검찰총장 후보자는 없습니다. 이렇게 논란이 됐고 현 특정 정권에 앞장섰다 해서 비판을 받고 그런 의혹을 받는 검찰총장 후보자 없었습니다. 후보자를 지명을 해서는 안 될 후보자였습니다. 왜? 이렇게 논란이 된 사람이, 논란이 된 이 정도 문제가 된 사람이 제대로 검찰권을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야당에서 몰아붙이면 몰아붙일수록, 또 우파에서 몰아붙이면 몰아붙일수록 윤석열 그 반대로 할 겁니다. 오기가 생기겠죠. 인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운명 공동체가 이미 됐습니다. 또 더 운명 공동체 될 겁니다. 왜? 이 정권이 붕괴되면은, 차기에 집권 못하면 자기도 어떤 화를 당할 것이다. 예측 당연히 가능하지요. 아니, 현재 대법원장까지 구속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대법원장도 들어갔어. 그러면 나도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정권 유지하기 위해서 목숨 걸 거 아닙니까? 이렇게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을 지명한 문재인은 공동체 파괴자입니다. 검찰 파괴자예요. 검사들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논란이 된 사람이 들어오면 검찰에 대한 불신 더 커집니다. 검찰 아무것도 못합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특히 정치 관련 사건이나 무슨 시국 관련 사건이나 또 특수수사가 있으면은 저 검찰 말이야, 현 정권에 유리한 것만 뭐 기소하고 유리한 수사만 하네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건 검찰 위해서도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전혀 정당하지도 않고 타당하지도 않고 적합하지도 않은 그런 후보 지명이고, 정말 윤석열 씨가 스스로 결단을 합니다. 네, 그럴 일은 없겠죠. 그리고 아마 이 청문회는요, 통과가 될 겁니다. 네, 그리고 그러겠죠. 네.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더라도 문제는 이제 밀어붙일 거고요.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완전히 검찰의 조직을 뒤집어 엎어가면서 19기부터 23기까지를 뒤집어 엎어가면서 말하자면 윤석열 카드를 처음부터 끝까지 고집했던 이유는 뭐겠습니까? 문재인은 완전히 이번에 검찰을 장악해버리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장악할 수 있는 그 칼자루는 누가 쥐느냐? 바로 윤석열인 겁니다. 그러면은요, 검찰을 한 정권이 정말 우리가 뭐 검찰에 대해서 무슨 뭐 정결이니 무슨 뭐 떡견이니 뭐 굉장히 그 검찰이 스스로 이렇게 듣기도 힘들 정도로 낯뜨거운 그 비속어들이 있습니다. 그 비속어가 이제 완벽한 공식 용어가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가요, 지금 문재인으로서는요, 검찰을 장악하지 않으면은요, 이제 심한 레임덕입니다. 오늘 무슨 판문점 효과로 51%로 지켜 올라가졌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거는요, 반짝 효과지. 지금 경제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나쁩니다. 그럼 올해 말에 경제가 이렇게 꽝을 치고 거기다가 이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보복하고 있죠. 그다음에 일본하고 이거를 문재인은 아마 끝까지 갈 겁니다. 그 고집퉁이에다가 아무것도 모르는 정말 지적인 컨텐츠라고는 꽝인 사람이. 그렇게 되면은요, 경제 길바닥에 다 나앉게 생겼습니다. 제일 어려운 게 이제 자영업자들이에요. 마트 일본 물건 뺀다고요? 마트도 망하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고 났을 때 이 스물스물 하면서 말하자면은 반문재인 이 연합이 일어났을 때, 그때 검찰이 어느 쪽에 쓰느냐가 문재인한테는 생사가 달린 겁니다. 검찰이 만약에 즉 그동안의 자료를 갖고 문재인을 만약에 등을 친다고 해봐요. 멱살을 잡는다고 해봐요. 자리 못 지킵니다. 그거를 문재인이 너무나 알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은요, 민정수석하고 그다음에 이 노무현 때 비서실장 하면서 오로지 검찰,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검찰 개혁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조국과 그다음에 문재인과 그다음에 윤석열, 이 3종 세트가 그들의 권력을 더 공고하게 하고, 그다음에 지금은 뭐 뿔나갖고는 있다고 하지만 이해찬이 얘기하는 20년 정권을 현실화시켜줄 바로 그 카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네. 지금 이제 특히 처갓집 관련, 네. 제가 뭐 어떻게 처가 보세요? 호위대장이 문제가 있죠? 일어났는데, 네. 합리적 의심이라는 표현을 많이 네, 쓰죠. 맞습니다. 의심이 갈 수밖에 없어요. 아니, 같은 혐의가 있는 사람은 사법처리가 돼가지고 법원에서 유죄 판결까지 받았는데 자기 처만 불기소, 아니, 장모만 불기소가 됐다? 그런 이야기들. 게다가 이제 뭐 있는 이야기들 뭐 토요일 보니까 인터넷에 올라왔던데
뭐 부인이 피의자였는데 피의자인 부인과 뭐 동거를 하다 결혼을 했다. 뭐 별의별 이야기가 다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분이 어디 인터넷에 나와 지금 뭐 인터뷰도 하고 있나 봅니다. 만약에 피의자와 동거를 하다가 결혼했다? 이건 기본적인 검찰 기본 수칙을 어긴 것이죠. 어떻게 피의자하고 동거를 하고 결혼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오고 있는데 다 부인과 처갓집 관련 이야기예요. 지금 그래서 특히 처갓집에서 문제 많은 그런 처갓집과 결혼을 했나 본데 또 돈은 굉장히 많다고 그럽니다. 재산이 전부 뭐 본인 재산이 아니라 부인 재산이고 처갓집 재산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네. 제주도 있어요. 그 12살이나 아래인 여자하고 그것도 돈도 많고 뭐 아저씨라고 불렀었다면서요. 또 매력 있나 봐요, 좀. 아, 근데 뭐 인터뷰는 뭐 무슨 뭐 어느 스님이 소개시켜줬다고 하는데, 그 어느 저희 이제 증인이라 나오는 두 처갓집 가족과 무슨 법적으로 대립이 됐던 분은 뭐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결혼 스토리가 논란이 많아요. 어찌됐든. 그렇죠. 아, 능력 있으니까 지금 그 나이에 그 벌써 기술 뛰어넘어 검찰 총장까지 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꺼진 불도 네. 다시 보자가 지금 이 검찰의 모토라고 그러는데요. 지금 이제 중요한 거는 세 가지로 여러 번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윤대진이라고 이 엄청 친한 그렇죠. 그 사람의 형을 이제 빼줬고 그 사람의 그 변호사를 이 윤석열이가 이제 대줬다, 소개를 했다 이런 혐의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한국당이 다 따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가장 중요한 게 이 부인이 돈을 어떻게 이렇게 많이 모았냐. 인터뷰를 제가 이제 다 찾아봤더니 비상장 주식을 해갖고 돈을 벌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비상장 주식을 해갖고 돈을 버는다는 거는요, 상장 주식을 해갖고 돈을 벌어도 그렇게 왕창 벌으면은 이상한데 하는데, 비상장 주식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확실한 소스가 아니면은 비상장 주식을 그렇게 왕창 사들여갖고 왕창 돈을 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내부자 거래라든가 뭔가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장모의 그동안의 사기 행각이에요. 이게 딱 보고 제가 이게 팩트가 뭔가 해서 제가 계속 이렇게 체크하면서 보니까 이거는 100% 사기 행각입니다. 근데 거기서 또 장모가 또 빠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자기 와이프가 이쁘면은 처갓집 말뚝에 대해서도 절을 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 윤석열 이 총장은 절을 했습니다. 와이프 처갓집에 대해서.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당 의원들이 그 많은 검사 어디 갔습니까? 그 많은 법조인 어디 갔습니까? 법조당, 검사당. 그렇다면은요, 이거 하나하나 까발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돌아가는 거 보니까 영 아니오시다라는 이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네요. 네. 일단 뭐 특별한 뭐 물증을 확실하게 갖고 네. 공개해야 되는데 확보를 못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눈치 보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래도 저래도 뭐 윤석열을 임명할 것 같으니까 포기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 처갓집은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아무리 좋게 보려 하더라도 뭐 지금 김윤미 님이 현금만 갖고 있는 것도 이상해요. 뭐 무슨 아무튼 뭐가 이상합니다. 그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안 원장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저쪽에서요, 더불어당하고 그다음에 청와대에서 슬슬 나오는 게 이건 윤석열 청문회가 아니라 황교안 청문회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니까 그 칼끝에서 지금 꼼짝도 못하고 깨갱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점에서 황교안 청문회 때 윤석열의 증인 채택을 그때 막았습니다. 저는 황교안 대표가 저러면 나갈 것 같아요. 청문회 딱 증인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내린 거다 하면서 확실하게 주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그건 또 맞고, 제가 보니까 한국당 왜 이렇게 비겁합니까? 지금 죽으려고 해서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정당의 대표가 딱 청문회 증인으로 나왔으면은요, 솔직히 얘기해서 국민들도요, 황교안 진짜 물불 안 가리고 사직까지 가는구나. 황교안 지지율도 올라가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황교안 대표는요, 상당히 많은 걸 얻을 수가 있어요. 왜 모두들 황교안 대표를 온실에다가 이렇게 가두려고 합니까? 모두들 왜 이렇게 보호만 하려고 담요에 싸가지고 보쌈을 하려고 합니까? 아니, 말해가지고 몇 번 사고 친 거 저도 뭐 한심하게 생각합니다만 그것도 시행착오를 통해가지고 강인해질 수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윤석열 씨가 했던 이야기들, 또 검찰 내에서의 이야기를 잘 아는 거 가지고 이야기하면 네. 되는 겁니다. 선배 검사로서 나와가지고 이야기 떳떳하게 하면은 정말 사람들이
살신성인 하는구나. 사실 거기 나와서 이제 야당이 공격할 거 아닙니까? 네. 그 받아치는 모습도 장수로서의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미지 쇄신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럼 세게 한번 받아치면 되는 건데 피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그게 무슨 황교안 씨가 본인 개인의 사익을 위해서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난 그 당시에 했다면 이러이러한 공익을 위해서 했다. 자신 있게 말을 하면 되는 그럼요. 거예요. 네. 뭐 돈 받아 먹었습니까? 뭐 자기 자식이 어디 뭐 하려고? 그 건이 아니잖아요. 그 건이 아니고 난 당당하게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러이러한 문제에서 나는 검찰 지휘권을 행사했다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빠질 이유가 없는 겁니다, 진짜.